고주몽. 옛날 구여나라 왕인 헤부르는 늑도록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산천에 기도하여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 갔다가 돌아오는데 한 곳에 이르니 말이 큰 돌을 보고 서서 눈물을 흘리었다. 왕이 이상스럽게 생각하여 돌을 굴리게 하였더니 그 밑에 금빛 개구리 모양의 어린애가 있었다. 이것은 분명 하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로다. 왕은 너무나 기뻐서 그 아이를 안아다가 금화라고 이름 짓고 태자로 봉하였다. 이때 하늘나라 천재의 아들 해모수가 오룡차를 타고 아침에 지상에 내려와서 정사를 돌보고는 저녁이면 다시 오룡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곤 하였는데 사람들은 그를 천왕랑이라고 하였다. 하루는 해모수가 청아기슭에 사냥을 나갔다가 웅심이란 연못 위에서 목욕하며 노는 바다신 하백의 세 딸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아, 저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면 훌륭한 아들을 볼 수 있으련만. 그러나 용녀들은 해모수만 보면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곤 하였다. 이때 해모수의 신하가 이르기를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놓고 숨어 있다가 용녀들이 들어오면 붙잡지 못하십니까? 하고 여쭈었다. 해모수는 그 말을 옳다 여겨 채찍으로 땅을 그으니 웅장하고 아름다운 구리 궁전이 솟아났다. 해모수는 궁전 안에다가 맛 좋은 음식과 향기로운 술을 차려놓고 숨어 있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따뜻한 어느 날 용녀들이 시상에 나왔다가 이 궁전을 보고 그곳에 들어가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었다. 이때를 애타게 기다리던 해모수는 바람같이 달려들어 하백의 큰딸 류화를 붙잡았다. 나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 과히 놀라지 마오. 깜짝 놀란 류화지만 구슬같이 맑은 청아한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쳐다보니 백옥같이 준수한 미남이라 얼굴에 홍조를 띄우며 새별 같은 두 눈을 살풋이 내리깔았다. 그날부터 해모수와 류화는 한 쌍의 원앙새로 되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바다의 신 하백은 크게 노하여 사신을 보내었다.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이기에 함부로 용왕의 따님을 희롱하는 거냐? 나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로다. 지금 용왕의 딸과 혼인하려 하니 지체 말고 돌아가 일러라. 하백이 사신의 말을 듣고는 펄쩍 뛰며 무엇이? 천재의 아들이라고? 진정 천재의 아들이라면 류화 공주와 함께 용궁에 들어와서 나의 분부를 듣도록 하라. 하고 명을 내렸다. 이리하여 해모수와 류화는 오룡차를 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용궁에 도착하였다. 그대가 천재의 아들이라면 어떤 신기한 재주를 가지고 있느냐? 시험해 보면 알 것이옵니다. 해모수는 떳떳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하백이 집 앞들에 있는 연못 속에 들어가 잉어로 변하여 물결을 따라 논일었더니 해모수는 수달이 되어 그를 잡았다. 이번에는 하백이 사슴으로 변하여 뒷산 기슭으로 달렸더니 해모수는 승냥이가 되어 그를 바싹 쫓았다. 다급해진 하백이
꿩으로 변하여 공중을 나니 해모수는 매가 되어 그를 붙들었다. 그제서야 하백은 해모수가 천재의 아들임을 확인하고 잔치를 크게 베풀었다. 그리고 용왕은 해모수가 자기 딸에 대한 사랑이 변할까봐 근심하여 해모수가 취하도록 마시게 한 다음에 조그마한 가죽 망태기에 유아와 함께 넣어서 오룡차에 태워 하늘로 올라가게 하였다. 그런데 무태 나가기도 전에 해모수는 술에서 깨어나 보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아무런 물건이 없는지라 유아의 머리에 꽂은 금비녀를 뽑아서 가죽 망태기에 구멍을 내더니 혼자 빠져나와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혼자서 울며 돌아온 딸을 보자 용왕은 성이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집안을 망신시켰으니 그 죄를 알만하냐? 하고 꾸짖은 후에 신하들에게 명하여 유아의 입을 석자나 늘어나게 한 후 우발수 늪으로 쫓아냈다. 하루는 임금이 된 금화왕이 진지상에 물고기가 없는 것을 보고 어부를 불러 웬일이냐고 물었다. 근래에 어떤 놈이 통발 속에 든 고기를 채에다 훔쳐가기에 잡을 수가 없나이다. 금화왕은 어부의 말을 듣고 그물을 쳐서 그 괴한을 잡으라고 했다. 그러나 그물을 치면 그 그물이 째졌다. 그래서 쇠그물을 만들어 끌어냈더니 한 여자가 끌려 나왔다. 인물이 아름다운 그 여자는 입이 너무나 길어서 말을 못했다. 그래서 세 번이나 그 입을 자르게 하였더니 그제서야 말을 했다. 금화왕은 그 여자가 천재의 아들 해모수의 왕비임을 알고 후궁에다 거처를 정해주고 살게 하였다. 그런데 유화가 후궁에 들어온 그날부터 그의 방에는 날마다 강한 햇살이 흘러들어 그의 몸을 비추는데 유화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유화는 잉태하여 물동이만한 큰 알을 낳았다. 그 소식을 들은 금화왕은 사람이 새의 알을 낳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징조이다. 고 하면서 마국간에 갖다 버리게 하였다. 그러나 말들이 그 알을 밟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깊은 산속에 갖다가 던졌더니 온갖 짐승들이 모여들어 보호하는데 구름 낀 흐린 날에도 그 알 위에는 항상 햇빛이 어리었다. 그제서야 금화왕은 그 알을 유아 부인께 돌려주었더니 수일 만에 그 알 속에서 용모가 준수한 사내아이가 뛰쳐나왔다. 어찌나 울음소리가 우렁찼던지 달려나온 금화왕은 하늘이 점주해준 아들이라면서 애지중지 키우는데 한 달이 못 되어 말을 곧잘 하였다. 한 달도 못 된 아이는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어머니 유아 부인을 불렀다. 어머니, 파리가 눈에 와 붙어서 잘 수가 없으니 어머니께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소서. 어머니가 갈대로 활과 살을 만들어 주었더니 어린애는 일어나 앉아서 물레 위에 올라앉은 파리도를 쏘는데 한 대도 실수가 없었다. 어린애는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고 매일 부지런히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뒷산에 올라가 활쏘기를 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새도 눈을 겨냥하여 쏘면 눈을 맞히고 달리는 범도 눈을 쏘면 영락없이 눈에가 화살이 꽂히었다. 그때 부여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불렀는데 이때부터 어린아이는 주몽이라 불리우게 되었다. 이때 금화왕에게는 아들 칠형제가 있었는데 누구나 주몽보다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늘상 주몽을 시기하면서 안이 곱게 보며 해하려고 들었다. 어느 날 금화왕은 일곱 왕자와 주몽둥을 데리고 사냥하며 놀았다. 왕자와 그의 종자 40여 명은 겨우 사슴 한 마리를 잡았는데 주몽은 혼자서 수십 마리를 잡았다. 왕자들은 이를 시기하던 나머지 주몽을 나무에 비끄러 매놓고 주몽이 잡은 노루와 사슴을 빼앗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주몽은 너무나 억울하여 젖먹던 힘까지 다 내어 몸을 비틀었더니 나무가 뿌리채 뽑혀 나왔다. 주몽은 그대로 나무를 등에 지고 대궐로 돌아왔다. 아니, 이게 웬일이냐? 유아 부인은 깜짝 놀라며 꽁꽁 동인 밧줄을 풀어주었다. 어머니, 집안에 들어가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류아 부인은 주몽의 장래가 걱정되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한편 주몽이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지고 왔다는 말을 들은 왕자들은 아연실색하였다. 그들은 주몽이 보복하기 전에 먼저 손을 써서 없애치우자고 금화왕을 찾아가 주몽을 무함하여 고자질하였다. 주몽은 비상이 용맹한 자로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니 일찍 없애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금화왕은 주몽을 죽이고 싶지 않았다. 자기와 주몽은 하늘의 전기를 타고났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주몽을 목장에 보내어 말을 먹이도록 하였다. 주몽은 마음에 내려가지 않아 목장에 가는 것을 뜨직해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대장부가 장차 큰일을 하자면 준마가 없이는 안 되느니라. 그러니 이것은 하늘이 너에게 준마를 주는 좋은 기회이니 어서 떠나도록 하여라. 가서 말을 먹이면서 준마 한 피를 골라두면 쓸데가 있으리라. 고 하면서 여차여차 하라고 일러주었다. 주몽은 목장에 가서 어머니 말씀대로 긴 채찍으로 말들을 마구 답새기니 말들이 놀라서 뿔뿔이 달아나는데 붉은 말 한 마리는 두 길이 넘는 울타리를 힘들이지 않고 훌쩍 뛰어넘었다. 옳지! 저놈이 준마가 틀림없구나. 주몽은 환성을 올리며 그 말을 붙잡아 혀 밑에다 바늘을 찔러 놓았다. 그랬더니 그 말은 혀가 아파서 풀도 물도 먹지 못하여 빼빼 여위고 눈에는 곱자기까지 끼었다. 허나 다른 말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반지르르하게 윤기가 돌았다. 이때 금화왕이 주몽이 말을 잘 먹이는가 보려고 목장에 가보니 과연 말들을 잘 먹여 길렀었다. 금화왕은 주몽을 칭찬하면서 말 한 피를 골라 가지라고 하였다. 주몽은 우정 그 비루 먹고 여인 붉은 말을 가지겠다고 하였다. 금화왕은 즉시 응낙하였다. 주몽은 왕의 일행이 돌아가기 바쁘게 그 붉은 적토마의 혀 밑에 박아 놓았던 바늘을 빼고 정성 들여 잘 먹였다. 그랬더니 얼마 안 되어 마른 살이 오르고 용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금화왕은 또다시 왕자들과 주몽을 데리고 사냥을 떠났다. 주몽이 산골짜기로 들어가 한창 사슴을 쫓는데 난데없는 화살들이 자기한테로 날아왔다. 쏘지 말아요! 주몽이 여기 있어요! 주몽은 소리치며 날아드는 화살을 장검으로 막았다. 그러나 화살은 점점 더 무더기로 날아왔다.
그제야 주몽은 왕자들이 자기를 해하려는 줄을 알고 말을 몰아 집으로 달렸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시가 급하니 집 걱정은 말고 어서 떠나라고 재촉했다. 그러나 주몽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차마 떠날 수가 없었다. 너희 재주가 이만하면 어디간들 뜻을 이루지 못하겠니? 그들이 네가 없는 것을 알면 쫓아오겠으니 어서 이 길로 멀리 떠나거라. 주몽은 어머니에게 허리 굽혀 하직 인사를 하고 부인 여씨 앞에 가서 몇 마디 당부하고는 말 위에 올라 남쪽을 향해 내달렸다. 주몽이 도주했다는 소식을 들은 왕자들은 이를 북북 갈며 군사를 휘몰아 그의 뒤를 바싹 추격했다. 주몽이 얼마나 달렸는지 말도 사람도 지칠 대로 지쳤는데 앞에서 큰 강이 나타났다. 뒤를 돌아보니 함성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급해진 주몽은 채찍으로 하늘과 물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나는 천재의 손자요 용왕의 외손이로다. 지금 난을 피하여 여기에 이르렀으니 하늘과 물은 그대의 손자를 불쌍히 여기어 속히 강을 건너게 해주소서 하고 외치며 너무나 급해서 활로 강물을 치니 수많은 고기와 자라들이 물 위에서 솟아올라와 서로 등을 맞대고 다리를 놓았다. 주몽이 말을 몰아 강을 건너간 지 얼마 안 되어 어지러이 화살이 날아오며 추격하는 왕자와 군사들이 다리 위에 올라섰는데 고기와 자라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며 헤엄치는 바람에 다리 위에 올라섰던 군사들과 말은 몽땅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주몽은 하늘과 용왕이 도와서 다리를 무사히 건넌 다음 마침내 졸본촌이라는 곳에 당도하였다. 땅이 기름지고 경치가 아름답고 지세가 험준하여 적을 막기에도 아주 좋은 고장이었다. 이리하여 주몽은 이곳에다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고구려라고 하였으며 자기 성을 고씨라 하였는데 그때 고주몽의 나이 22살이었다 한다. 이리하여 고구려라는 국가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고주몽은 초대 임금으로 되었다.